네, 코스모스 3장 The Harmony of World. 직역하면 세상의 조화인데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번 장에서도 상징적인 제목을 붙였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새 인물의 초상화를 가져왔는데요. 왼쪽부터 니콜라스 코페르니커스, 코페르니쿠스,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학자였죠. 그리고 조하네스 케플러, 요하네스 케플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삭 뉴턴의 사진이에요. 이번 장을 가장 단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이 세 학자를 중심으로 한 코스모스에 대한 이론의 발전사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행성 운동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이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를 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그때 통념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 학자가 어떻게 그 사상들에 맞서서 과학적인 이론들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 과학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요하네스 케플러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챕터의 주인공인데 거의 일대기를 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나름은 요약을 하느라 조금 애썼는데요. 첫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41쪽 첫 번째 문단입니다. if절, 주절로 시작하는 문장이네요. If we lived on a planet,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where절이 플래닛을 꾸며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렇다면 there would be little to do. 할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서 little은 부정어로 거의 없는 이란 뜻입니다. if절의 동사를 보시면 과거 시제가 쓰였죠. 그런데 해석은 현재 시제로 되거든요. 가정법 과거예요. 해석은 현재 뭐뭐 한다면.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사실과 반대되거나 일어날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쓰는 법이죠. 그리고 짝을 맞춰서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행성이라면 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다음 문장에서 부연 설명. There would be nothing to figure out. 알아낼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죠. figure out은 알아내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 문장 There would be no impetus for science. impetus는 추동력 혹은 자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하고 싶은 그런 별로 자극이 안 생길 것이다. 여기까지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 아래의 문장들에서는 반대로 또 가정을 해봐요. And if we lived in an unpredictable world,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즉 변화로만 가득 찬 그런 세상에 산다면 if절이 wayes까지네요. where부터 시작해서 wayes까지가 world를 꾸며주고 있어요. Where things changed in random, 상황들이 무작위로 변하고 random은 무작위, or very complex way, 그리고 너무 복잡한 방식으로 변하는 그런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산다면 we would not be able to figure things out. 우리는 어떤 상황도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음 문장 again. There would be no such thing as science.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에 뭐뭐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하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추측에 would를 써줬어요. 변화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변화만 있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We live in an in-between universe. 우리는
그 중간쯤의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콤마 콤마. 그리고 그곳은 상황들이 변하는 곳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but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According to patterns, rules, or as well we call them, laws of nature. 여기 표시한 것들. 문맥상 동의어들입니다. 모두 법칙을 뜻하죠. 우리가 부르듯이 자연의 법칙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If I throw a stick up in the air. 만약에 내가 허공으로 막대기를 던진다면 it always fall down. 이것은 항상 떨어질 것이다. If the sun sets in the west. 만약에 태양이 서쪽에서 졌다면 it always rises again. 다시 뜨죠. The next morning. 다음날 동쪽에서. 규칙적인 세상의 법칙들,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And so, 그렇기 때문에 it becomes possible to figure things out. 가주어를 써줬네요. 주어가 너무 길면 영어는 주어랑 목적어가 길어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가짜 주어를 써주고 진짜 주어는 맨 뒤로 빼버리죠. 주어라는 것은 명사만 올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뭐뭐라는 것. figure out은 알아내다니까 상황들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We can do science. 우리는 그래서 과학을 할 수 있고요. And with it, 과학을 가지고 we can improve our lives.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결국 자연에서 규칙들을 발견하고 과학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Human beings are good at understanding the world. 인류는요,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We always have been. 현재 완료를 써서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다. 라고 하고 있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규칙이 있고 인간은 그것을 관찰하고 또 실생활에 이용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그 중에서도 이 밤하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같은 별을 보고도 문화권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다른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북두칠성이죠. 북미에서는 그렇게 불렀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같은 별들을 보고도 영국에서는 쟁기를 떠올렸다라고 해요. 플로우.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떤 청원자들과 정치 관료의 모습을 상상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은 빛이나 그림자를 통해서 계절의 흐름을 관찰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낮이 가장 긴 게 이제 하지죠. 6월 21일. 6월 21일에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더라. 그럼 이쯤이 하지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해봤다라는 거고요. 또 사원에 석판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석판에 비춰진 햇빛을 보고도 계절의 흐름을 예상을 했다라고 해요.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해당 내용들을 그냥 말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44쪽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하늘의 규칙들을 관측하던 조상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But then, much later.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another rather curious idea arose. 다소 기이한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curious 하면은 호기심이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좀 기이하고 이상한 이란 뜻이 있거든요. 칼세이건의 부정적인 어조가 드러나네요. 그리고 그것은 콤마, 동격의 콤마죠. curious idea와 동격입니다. An assault, 하나의 공격이었어요. By mysticism and superstition, 신비주의와 미신에 의한 공격이었죠. 무엇에 대한?
into what had been largely an empirical science. what은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라고 했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이전에는 had pp니까 과거 완료는 그 전에를 넣어서 해석해도 된다 그랬죠. 그게 경험적인 과학이었던 것. 그것에 대한 공격이었다. 경험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관찰을 한 것이에요. 그전에는 관찰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미신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다. 중간에 좀 생략을 했고요. 45쪽 첫 번째 문단의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There was another kind of object in the sky. 하늘에는 다른 종류의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그것은 the wandering, 돌아다니는 혹은 vagabond stars. vagabond 하면은 떠돌이의 라는 뜻입니다. 떠돌이 천체들이었어요. called planets. 행성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행성이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천체들을 보고 행성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Our nomadic ancestors, 우리의 유목 생활을 하는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는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죠. must have felt, must have pp 표현이 나오네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에요. 느꼈음에 틀림이 없다. An affinity, 친밀감을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For the planet, 행성들에 대해서. Not counting the sun and the moon. 조건 분사 구문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태양하고 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행성으로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둘을 제외하면 You could see only 5 of them. 너는 5개만 볼 수 있다. 여기서 them은 planet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수금, 화, 목, 토까지, 토성까지 이제 관측이 가능했다라고 해요. They moved against the background of more distant stars. 그 행성들은 움직였는데 배경이죠. 더 먼 별들의 배경 앞에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고요. 움직였다라는 거고 If you followed their apparent motion, 만약에 너가 그들의 apparent motion을 따라간다면 여기서 apparent motion을 우리 앞으로 겉보기 운동이라고 할게요. 지구상에서 봤을 때의 이 행성들의 움직임이요. Over many months, 달 동안 그 겉보기 운동을 보면 They would leave one constellation. 그들은 한 별자리를 떠나서 다른 별자리로 가고 constellation은 이제 별자리죠. 앞문장에서 언급했던 The background of more distant stars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자리를 배경으로 해서 행성들이 움직였으니까요. 이 별자리에 있던 행성이 다른 곳으로 가고 occasionally even do a kind of slow loop-the-loop in the sky. 가끔은 뭐도 했냐면은 일종의 느린 공중제비도 돌더라. 그런 행성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공중제비를 도는 행성은 화성이었어요. Everything else in the sky, 하늘의 모든 것들은 had some real effect on human life. 모두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풀이를 했죠. 미신을 좀 가미를 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점성술이었습니다. astrology. 오늘날까지도 이 점성술은 사실 성행을 하고 있죠. 재미로 보는 거긴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별자리 운세 이런 것들 찾아보잖아요. 당연히 칼세이거는 과학자니까 이런 점성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다음 장 49쪽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astronomy, 천문학이죠. 이 천문학과 astrology, 점성술을 비교할 건데요. 천문학이라는 것은 is a science, 과학이다. The study of the universe, 우주에 대한 학문입니다. As it is,
있는 그대로 보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는. 하지만 astrology is a pseudoscience. pseudo라고 하면은 가짜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과학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주장이죠. 뭐는 없이 in the absence of good evidence.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이 무엇을 주장하죠? That the other planets affect our everyday lives. 여러 행성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점성술이 관찰뿐만 아니라 엉성한 생각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묘하게 뒤섞이는 가운데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49쪽 마지막 문단이에요. Ptolemy believed. 프톨레마이어스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점성술을 체계화한 인물이었는데요.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톨레미는 믿기를 대절이라고 믿었어요. 첫 번째 대절, 두 번째 대절. 뭐라고 믿었냐 하면은 The Earth was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That the sun, moon, planets and stars went around the earth.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죠. This is the most natural idea in the world. 그리고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The earth seems steady, solid, immobile. 지구는 참 안정적이고 단단하고 또 고정적으로 보였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While 반면에 we can see the heavenly bodies rising and setting each day. 우리는 볼 수 있다. 지각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지각동사죠. Heavenly bodies, 무거운 천체들이 뜨고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즉, 지구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이었죠. 51쪽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문장이 여기까지인데 주절 나오기 전에 with가 이끄는 부사구가 3개가 나오네요.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을 정리하고 가자면요. with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간혹 명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분사도 나와요. ing, pp. 해석은 목적어가 뭐뭐이면서 혹은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나 되면서 된 채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with the earth, 지구가 the cen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중심이면서 with creation, 만물이 pivoted about terrestrial events, pivot 하면은 회전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pp로 쓰였으니까 회전되면서 about terrestrial events 하면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terrestrial이 지상의 란 뜻이니까요. 또 with the heavens, 또 천상은 상상이 되면서 어떻게 상상됐나요? constructed on utterly unearthly principles. 지어진 것으로 상상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earth는 지구인데 unearthly라고 했으니까 지구와는 다른 원리로요. 즉,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상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There was little motivation for astronomical observations. 별로 동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의지가 안 생겼죠. 뭐에 대한? 천문학적인 관찰을 할 만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Supported by the church, 교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분사 구문이에요. Through dark ages, 중세. Ptolemy's model, 프톨레마이어스의 이 가설은 helped, 도왔습니다. prevent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두 목적어예요. help라는 동사가 조금 특이하게 목적어 자리에 동사의 원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목적어 자리에는
동사의 원형은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helped prevent, 막는 것을 도왔다. 무엇을? The advance of astronomy, 천문학의 진보를 for a millennia, 1000년 동안.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이 천문학의 진보를 가로막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거고요. Finally, in 1543, 마침내 1543년에 a quite different hypothesis, 조금 다른 가설이 to explain the apparent motion of the planets,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죠. 그것이 was published, 내놓아졌습니다. by a Polish Catholic cleric named Nicholas Copernicus. 폴란드의 가톨릭 성직자에 의해서 이름 지어진 니콜라스 코페르니커스라고요. 우리 아까 첫 장에서 맨 왼쪽에 나왔던 그 사진의 인물이죠. Its most daring feature, 이 가설의 가장 대담한 특징은 was the proposition, 제안이었습니다. 어떤 제안인지 볼게요. That the sun, 태양이 지구가 아니라 was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지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었죠. The earth was demoted, demote는 강등시키다, 타동사인데 여기서는 수동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강등되었다. To just one of the planets, 일개의 행성들 중 하나로. 행성이라는 것은 중심이 아니라 중심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지구가 행성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즉 third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었죠. 수성, 금성 다음에요. moving in a perfect circular orbit, 움직이는 완벽한 원의 궤도를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저술을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52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The epochal confrontation, 시대적인 대립 between the two views of cosmos, 코스모스에 대한 두 개의 관점 사이에서의, 그것은 earth-centered, 지구가 중심이냐, 즉 천동설이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and the sun-centered, 이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땅, 즉 지구가 움직인다는, 그것은 reached, 동사예요. 다다랐어요. a climax, 절정에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16, 17세기에 in the person of a man, 한 남자에 의해서. 그리고 이 남자는 프톨레마이오스와 마찬가지로 astrologer이자 astronomer이었습니다. 케플러가 나오게 될 건데요. 흥미롭게도 프톨레마이오스랑 케플러 모두 별로 점을 치는 점성술사이기도 했다라고 해요. 물론 천문학자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만요. He lived in a time, 그는 어떤 시대에 살았냐 하면 요런 시대, 그리고 요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When the human spirit was fettered. fetter 하면은 구속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선 수동태니까 구속되었던, and mind chained, 그리고 정신 역시 was가 반복돼서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신 역시 구속당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고, 또 그 시대는 when deviations, 일탈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일탈? from 뒤에 나올 건데 그 사이사이에 사비법구가 나오네요. arcane 하면은 난해한, 심지어 좀 난해한 이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탈이라면 무엇으로부터? From the prevailing doxological preferences, 그 당시에 만연했던 교리적인 틀을 벗어나는, 직역으로 preferences를 선호되던 것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주류, 그 당시에 교리적인
주류에 어긋나던 그런 일탈들은요. Catholic or Protestant, 카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간에 이제 그 당시에 구교도와 신교도가 전쟁을 일으키던 그런 시대였어요. 어쨌든 둘 중에 뭐든 간에 were punished, 벌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By humiliation, 굴욕이라든지 taxation, 벌금, exile, 추방, torture, 고문이라든지 심지어 죽음으로요. 무서워서 알아도 저 같으면 말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대한 영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바로 요하네스 케플러였습니다. 조하네스 케플러 1571년에 태어났고 어렸을 때 신학교를 다녔다라고 해요. 이렇게 학창시절에 성직자 과정을 밟긴 했지만 동시에 케플러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웠고요. 또 대학 때는 한 교수로부터 코페르니쿠스 가설을 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수학 교사가 되는데요. 54쪽의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There were only 6 planets known. 6개의 행성들이 있었다. 알려진 케플러의 시대에는 Mercury 수성, Venus 금성, Earth 지구, Mars 화성, Jupiter 목성이죠. and Saturn 토성까지요. 아직 이 시대에는 천왕성이죠. 유라너스랑 해왕성인 넵튠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Kepler wondered why only 6? 케플러가 궁금했던 것은 왜 태양 주변을 딱 6개의 행성만 도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Why not 20 or 100? 20개면 어떻고 또 100개면 어떤데 왜 6개밖에 없었을까? 이 6개라는 숫자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Why did they have the spacing? 왜 그들은 이 간격을 가지고 있을까? Between their orbits. 그들의 궤도 사이에. The Copernicus had deduced. 코페르니쿠스가 그 전에 도출해냈던. deduce는 도출하다죠. 왜 행성이 6개밖에 없고 또 그 간격은 왜 그런가? 그리고 케플러는 그 나름의 답을 정다면체, 오른쪽에 보시는 5가지의 도형들이 정다면체거든요. 이 정다면체의 수학적인 특성들에서 찾아냅니다. 수학에서 이제 정다면체는 5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소위 플라톤의 입체라고 하죠. 정팔면체, 4면체, 12면체, 6면체와 20면체인데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케플러가 생각해낸 천체의 모형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Cosmic Mystery, 코스모스의 신비라고 스스로 이름 지은 건데 이 모형이 어떻게 이 6개 행성의 궤도를 설명을 하냐면요. 어떤 정다면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꼭 맞게 들어가는 굴을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다면체를 감싸는 꼭 맞게 굴을 또 생각해내고요. 이번에는 그 굴을 또 감싸는 하나의 정다면체, 그리고 또 구,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은 그 구의 궤수가 6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6개가 바로 행성들의 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생각을 해내고 케플러는 내가 이런 걸 발견하다니 좀 스스로 놀라워하고 굉장한 환희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론을 세웠으니까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관측한 그 관측값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56쪽의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부터인데요. But no matter how hard he tried. 하지만 여기 보면은 no matter how로 시작하는 부사절입니다. no matter how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오는 이런 부사절은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제 양보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the solids and the planetary orbit did not agree well. solids가 앞에서 나왔던 정다면체들입니다. 이 정다면체들이랑
행성들의 궤도, 이것들이 맞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성 궤도라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의 관측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음 문장 성분 표시해 보면요. The elegance and grandeur of the theory. 그 우아함과 거창함인데 그 이론의 자신의 이론이죠. 코스모스의 신비. 그것은 however 하지만 persuaded 동사 him 그에게 설득을 했어요. 대절의 사실을 설득을 합니다. 대절은 error까지고요. The observation must be in error. 관측값이 틀렸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온 a conclusion은 앞에 나온 대절하고 동격이에요. 그 관측값이 틀렸을 거라는 것은 a conclusion, 하나의 결론이었죠. drawn, 도출되는. When the observation are unobliging, 관측값이 친절하지 않을 때. unobliging 하면 불친절한, 무뚝뚝한, 혹은 협조적이지 않은, 여기서는 세 번째 뜻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일치하지 않는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관측값이 일치하지 않을 때 주로 이끌어지는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이론이 틀렸다라는 것이요. By many other theorists, 다른 많은 이론가들로부터. In the history of science, 과학의 역사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관측값이랑 자신이 생각하는 이론이랑 맞지 않으면 이 관측값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케플러도 역시 그랬던 거죠. 이 케플러는 코스모스의 신비, 자신의 이론을 내려놓지 못했고요. 다른 새로운 관측값을 찾기로 해요. 다음 문장. There was then only one man in the world. 그 당시에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who부터 시작해서 planetary position까지. only one man in the world를 꾸며주고 있죠. who had access to more accurate observation. 그 전에 다가갔던 더 정확한 accurate observation of 관측값에 도달했던 사람이 있었죠. 무엇에? apparent planetary positions.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에요. 지구상에서 봤을 때 행성들의 위치랑 궤도, 그것을 행성의 겉보기 운동 혹은 위치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That man was 타이코 브라헤였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티코 브라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티코 브라헤는 천문학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관측의 귀재였어요. 그래서 최초로 초신성을 발견한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 케플러는 이론가였죠. 최고의 이론가.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케플러는 우여곡절 끝에 이 타이코 브라헤로부터 관측값을 얻어냅니다. 굉장히 정확한 관측값이었고요. 59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Tycho's observation of the apparent motion of Mars and other planets through the constellation. 주어고요. 타이코의 관측값, 겉보기 운동에 화성과 다른 행성들의 별자리들 사이에서, 즉 멀리 있는 별자리들을 배경으로 한 행성들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타이코의 관측은 까지가 주어겠죠. 이것들은 were made, 만들어졌다. over a period of many years. 수년에 걸쳐서, 즉 정확한 관측값이었다는 거예요. Kepler worked with a passionate intensity. 케플러는 연구했죠. 열정적인 강도를 가지고, 즉 정열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했다라는 거고요. To understand them,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them이 의미하는 것은 타이코의 관측값입니다. 그리고 이때 질문한 것이 다음 문장이에요. 다음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하거든요. 한번 포즈해 보시고 문장 성분이랑 해석을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의문문인데요. what부터 시작해서 sun까지가 주어예요. 여기서 what은 뒤에 나온 명사인 real motion of the earth and Mars를 꾸며주는 의문 형용사입니다. 물어보는 말인데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해석은 무슨이라고 해석하고요. 무슨 혹은 어떤. 얘를 해석해보면 어떤 움직임이 지구와 화성의 동사는 could explain이죠. 설명을 해낼 수 있을까? To the precision of measurement. 이 관측의 정확성만큼이나. 무엇을? The apparent motion of Mars in the sky. 얘가 목적어죠. 하늘의 화성의 겉보기 운동을. Including its retrograde loops. 여기서 it는 화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성의 retrograde 하면은 역행하는 loops. 공중제비를. Through the background constellations. 먼 배경이 되는 별자리들 사이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겉보기 운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화성은 거꾸로 이렇게 공중제비를 하는 겉보기 운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측값을 어떤 이제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또 타이코가 특히나 화성을 좀 잘 봐라 라고 케플러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 문장. Tycho had commended Mars to Kepler. commended 하면은 이제 추천을 했다는 거죠. 케플러에게 마스를 잘 보라고요. Because its apparent motion seemed most anomalous. 왜냐하면 화성의 겉보기 운동이 가장 변칙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Most difficult to reconcile with an orbit made of circles. 그리고 가장 어려워 보였습니다. 화해하기에. 여기서 reconcile 하면 보통 화해하기인데 여기서는 일치시키다라고 볼게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끼워 맞추다. 무엇과? orbit, 궤도인데 원으로 만들어진 궤도와. 여기서 orbit made of circles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원으로 도는 궤도. 59쪽 마지막 문단이고요. Pythagoras in the 6th century BC. 기원전 6세기의 피타고라스, 그리고 플레이토, 플라톤이죠. Ptolemy and all the Christian astronomers before Kepler, 케플러 이전의 다른 천문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had assumed, 가정했었어요. 그 당시에 that the planets moved in circular paths. 행성들은 둥근 궤도, 원궤도를 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뭐 태양 주변을 돌든 지구 주변을 돌든 도는 것들은, 즉 플래너츠들은 다 정확한 원을 그리면서 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The circle, 원이라는 것은 was thought to be a perfect geometrical shape. 예, 수동태죠. 여겨졌습니다. 완벽한 기하학적인 모양으로요. and 다음에 다음 문장. 그리고 이 천체라는 것은요. 주어,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were also thought to be 동사가 나오는 거죠. planets라는 것은 첫 번째 과거 분사 한번 볼게요. place는 자리를 두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자리가 잡힌, 두어진, 위치된이라고 해석하고요. high는 여기서 부사입니다. 높게. 하늘 높게 위치된 행성들은, 그리고 이것은 away from earthly corruption. earth는 명사죠.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지구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의 부패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행성들은 어떻게 여겨졌다? were also to be in some mystical sense perfect. mystical 하면은 미신적인 의미에서, 신비로운 의미에서 완벽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문맥상 의미가 상통하겠죠. 완벽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이 지구의 이 부패예요. 원이라는 것은 천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리고 행성도 천상에 존재하니까 완벽한 것이다. 역시 원궤도를 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략됐고요. 페이지 60쪽의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입니다. 케플러는 노력했죠. 설명하려고 the observation 관측값을. 그래서 이제 타이코 브라헤의 관측값이고요. by imagining that 대절을 상상함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요. The Earth and Mars moved in circular orbits about the sun. 지구랑 화성 역시 태양 주변을 원궤도로 돈다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관측값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관측값이랑 이론이 맞지 않았죠. 이번에 관측값은 타이코 브라헤가 관측한 아주 정확한 관측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케플러는 자신의 이론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케플러 나름 우울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영혼의 타격을 받은 거죠. 60쪽의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건 케플러가 직접 했던 말을 인용한 건데요. The universe is stamped with universe는 스탬프는 이제 찍다, 박다 이런 뜻이죠. 수동태가 됐으니까 박혀 있다. With adornment of harmonic proportions. of는 뒤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조화로운 비율의 장식품들로. 즉 앞서서 얘기했던 천상계의 완벽함이죠. 우주라는 것은요.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나오기 마련이고요. 하지만 harmonies 이렇게 좋은 조화라고 할지라도 must accommodate. accommodate가 어떤 공간을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과 일치하다, 부응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일치해야 된다. experience, 경험과. 여기서 경험, 여기서 harmony라는 것은 케플러가 생각했던 원궤도를 돈다는 이론이었고요. 코스모스의 신비어. 그리고 experience는 실제의 관측값입니다. Kepler was shaken. 케플러는 굉장히 동요됐어요. 심리적으로 흔들렸다는 것이죠. 무엇에? At being compelled to abandon. be compelled to는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라는 수동태인데 동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강요받는 것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동요되었다. 무엇을 강요받았는가? 두 가지입니다. to abandon과 to question. 두 개의 to 부정사가 and로 연결되어 있죠. 첫 번째는 to abandon a circular orbit. 원궤도라는 개념을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심리적으로 동요가 됐고요. and to question. 그리고 의문을 가졌어야만 했죠. His faith in the divine geometry. 그의 아주 신성한 기하학에 대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문맥상 동의어들입니다. 완벽하다고 여겼던 기하학적인 규칙들과 원궤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주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관측값과 맞지 않았다. 즉 그것은 틀린 이론이었다라는 거죠. Eventually 61쪽의 두 번째 문단이고요. 결국 Kepler came to feel. 케플러는 느끼게 됐습니다. 즉 깨닫게 됐어요. 대절을요. His fascination with the circle. 그의 원궤도에 대한 열정은 had been 실제로 무엇이었다? A delusion. 망상에 불과하다. 틀린 것이었다. The Earth was a planet. 지구는 행성이었다. 여기서 이 행성의 문맥상 상징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s Copernicus had said. 코페르니쿠스가 말했듯이.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행성이란 존재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전에는 코페르니쿠스는 이 행성이 지구도 하나의 그냥 행성일 뿐이고 행성이라는 것은 중심을 도는 부수적인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결국 지구라는 것도 불완전한 존재였다. 그 전에 학자들과 케플러 역시 생각했던 완벽한 원궤도를 도는 존재가 아니었다.
And it was entirely obvious to Kepler. it은 가짜 주어입니다. 완전히 케플러에게 obvious, 명확해 보였다. 대절이요. 어떻게 보였다? 지구라는 존재는 이제 불완전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지구에 대한 부연 설명. 여기까지네요. 대절의 주어는 the earth고 fell short of가 대절의 동사입니다. wrecked by wars, pestilence, famine, and unhappiness. wrecked 하면은 망가진, 전쟁과 역병, 굶주림, 불행 같은 것들로 망가진 그러한 지구는 fell short of, fall short of 하면은 무엇에 못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완벽에는 못 미치는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완벽한 원이 아니라 불완전한 궤도로 돌겠죠. 그 불완전한 궤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61쪽에 세 번째 문단이고요. Kepler had found that Mars moves about the sun, not A but B. 화성은 태양 주변을 도는데 circle이 아니라 but in an ellipse, 타원으로 돌더라 라는 거였어요. 사실 원이라는 것도 타원 속에 이제 원이 포함되는 거긴 한데 그 당시에는 원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뭐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다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ellipse, 이 타원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그런 도형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 화성이 가장 타원형을 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구상에서 봤을 때 화성의 겉보기 운동이 유독 독특했던 거죠. 사실 다른 행성들도 모두 타원형의 그 궤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원궤도가 아니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눈에 크게 띄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에 좀 더 가까운 타원으로 궤도를 도는데 화성은 딱 봐도 티가 나게 이제 유독 타원형의 궤도를 돈다는 거죠. The other planets have orbits. 다른 행성들도 궤도를 가지고 있다. Much less elliptical than that of Mars. 여기서 less는 little의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덜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much는 비교급 앞에 오면은 훨씬이라는 뜻이 돼서 비교급을 강조하게 돼요. 훨씬 덜 타원형으로 돕니다. 무엇보다? than that of Mars. 마르스의 그것보다. 여기서 that은 orbit을 얘기하겠죠. 다른 행성들도 타원형으로 돌긴 하는데 화성보다는 덜 타원형으로 돈다는 거죠. and if절 나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올 거예요. 잠시 공식을 써주면은 if 주어 had pp. 주절은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이렇게 생긴 게 if 가정법의 가정법 완료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입니다.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과거 사실과 반대되게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if Tycho had urged him, 만약에 타이코가 그에게 촉구했더라면, urge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촉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힘은 케플러겠죠. The motion of, say, 뭐 예를 들자면 비너스. 그러니까 만약에 타이코가 케플러에게 화성이 아니라 뭐 말하자면 금성을 좀 제대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Kepler might never have discovered the true orbits of the planets. 여기서 might have pp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죠. 뭐뭐 했을지 모른다. 케플러는 절대 발견 못했을지도 모른다. 즉 타원형으로 행성이 돈다는 것을 발견 못했을지도 모른다. 타이코가 케플러에게 화성이 유독 겉보기 운동이 특이하니까 좀 유심히 봐라 라고 하지 않았으면, 즉 화성을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이 행성들이 실제로는 타원형의 궤도를 돈다는 것을 케플러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In such an orbit,
그러한 궤도에서 The sun is not at the center but is offset. 그러한 궤도라는 것은 타원이죠. 타원. 그런데요. 수학에서 이 타원이라는 것은 원과 다르게 원은 초점이 중심에 있잖아요. 타원은 이 초점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칭적으로요. 이게 타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타원형의 궤도에서 태양은 not A but B. 완전히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비껴나가져 있다. offset. 비껴져 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At the focus of the ellipse. 타원의 초점에. 타원의 초점이 바로 얘입니다. 타원은 초점이 두 개예요. When a given planet is at its nearest to the sun, 그리고 한 행성이, 주어진 행성이 태양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 태양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태양이 여기에 있을 때 행성이 태양 가장 가까이에, 만약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it speeds up. 행성은 더 빨리 돌아요. 예를 들어 1분에 이만큼이나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when it is at its farthest, 가장 멀 때는 여기. It slows down. 행성은 느리게 돕니다. 속도가 느려져요. 예를 들어서 1분에 요 정도밖에 못 돈다라는 거죠. 이렇게 케플러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것에 더해서 이 새로운 사실을 또 발견해냅니다. 태양의 위치와 그에 따른 행성 운동의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것들을 토대로 케플러는 그 유명한 케플러의 법칙 3가지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게 돼요. 첫 번째 이론입니다. Kepler's first law. A planet P, 자, P를 행성이라고 합시다. moves in an ellipse. 타원형으로 돈다. with the sun, 태양 주변을 S, 그리고 태양은 이렇게 타원의 초점 2개 중에 하나 있다 그랬죠? at the one of two foci. 포커스의 복수 형태예요. 타원에는 포커스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태양이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행성은 태양 주변을 타원 궤도로 움직이고 태양은 타원의 2 초점 중 하나에 있다. 케플러 법칙 두 번째는요. 아까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에 있을 때는 단위 시간당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즉 빨라지고, 멀리 있을 때는 단위 시간당 조금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즉 느려진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한 이론입니다. Kepler's second law. A planet sweeps out. 행성은 휩쓴다. Equal areas. 같은 면적을 in equal times. 같은 단위 면적당. It takes as long to travel from B to A as. 여기서 구문이 나오네요. take, 시간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B부터 A까지 이동하는데, travel이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long에 as 구문이 붙었습니다. as. 그러니까 뒤에 것만큼이나 앞에 것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D부터 C까지 만큼이나 이만큼만큼이나 F에서 E까지, 그러니까 이만큼, 그리고 B에서 A까지 이만큼까지 모두 시간이 이동하는데 똑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And the shaded areas BAC,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인 BAC, 그리고 FSE, 그리고 나머지 까지 모두 이 면적이 같다. 일명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이 행성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넓이의 이 타원 속의 부채꼴을 휩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법칙을 발견하는데요. 이 법칙은 뭐냐면은 태양에서 가까운 행성일수록 빠르게 궤도를 돌고, 먼 행성일수록
느리게 공전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도는 행성은 태양계에서는 수성이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Mercury인데 머큐리가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심부름꾼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잽싸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의 세 번째 혹은 harmonic law, 조화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between A and B 구문이 나왔습니다. A를 먼저 보면은 행성 궤도의 크기. 태양과 가까울수록 궤도가 작고 태양과 멀수록 궤도가 크겠죠. 그리고 the period for it to go 이렇게 나왔는데 the period를 뒤에 나온 투부정사 구가 꾸며주는 형용사중 용법입니다. 그리고 이 for it은 여기서 it은 planet이거든요. 뒤에 나온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면 기간인데 행성이 움직이는 한 번 태양 주변을 즉 공전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학 공식이 P의 제곱은 A의 3승을 정확하게 따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P는 공전주기고요. A는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예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느리게 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수학 공식을 따른다. 그리고 이 공식이 행성들뿐만 아니라 소행성, 해성들의 궤도 운동에도 모두 성립을 했고요. 그 후에 발견이 된 유라너스와 넵튠, 천왕성과 그리고 해왕성, 그리고 명왕성까지에도 모두 해당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즉 planets, 행성들이었죠. 발견된 과거 분사예요. 케플러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된. 그리고 64쪽의 두 번째 문단,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죠. not부터 motion까지. 여기에 빙이 생략됐고요. 만족하지 않은 채 단지 캐낸 것에 이 형태를 보시면 to have pp 투부정사의 완료형이 쓰였거든요. 해석할 때 그 전에를 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 완료형은 주절의 동사보다 더 이전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the laws of planetary motion, 행성 운동의 법칙을 그 이전에 캐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Kepler endeavored to find, 케플러는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Some still more, 여기서 still 역시 뒤에 나온 이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원인을 찾고자. 그리고 그것은 즉 어떤 influence였죠. 영향이었죠. 태양의 어디에 대한? 여기서 influence on 하면은 무엇에 대한 영향입니다. On the kinematics of words. 세상에 운동하게 태양이 미치는 그 영향.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데 The planet sped up. 행성은 속도가 올라가죠. On approaching the sun. 태양으로 다가갈 때. And slowed down on retreating from it.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후퇴할 때는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인즉 somehow the distant planet sensed the sun's presence. 이 떨어져 있는 행성이 어느 정도는 태양의 존재를 감지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 행성들이 자신이 태양에 접근하는지 후퇴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케플러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즉 자기력에 대해서 떠올려 봅니다. Magnetism also was an influence, 여기 스펠링이 influence고요. 자성 역시도 하나의 영향력, 즉 힘이었다. Felt at a distance,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감지가 되는 and in a stunning anticipation of the idea of universal gravitation. 그리고 놀라운 예상으로 무엇에 대한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예상으로 Kepler suggested that 케플러는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akin to magnetism. akin to 하면은 무엇과 유사한 깔려있는 그 원리가 자성,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죠. 자성과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케플러가 이미 뉴턴 이전에 만유인력의 개념을 예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4쪽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Magnetism is of course not the same as gravity. 물론 자기력이 중력과는 좀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but 이후에 나옵니다. But Kepler's fundamental innovation here, 케플러의 혁신적인 내용은 여기서 이것은 nothing short of breathtaking. 여기서 nothing short of 하면 하나의 표현이에요. 아주 뭐뭐한,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이었다? He proposed that. 그는 대절의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죠. Quantitative physical laws that applies to the earth. 지구에 적용이 되는 양적인 물리 법칙이 are also the underpinning of quantitative physical laws that governs the heaven. 역시 기초였다는 거예요. underpinning 하면은 기초 혹은 기반이거든요. 무엇의 기반? 천상을 지배하는 물리적인 법칙의 기반과 같은 것이었다. 즉, 지상에서의 물리 법칙과 천상에서의 물리 법칙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여기서 이 장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The Harmony of Worlds였죠. 여기서 worlds라는 것은 the earth와 the heaven입니다. 즉, 지상과 천상.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라는 이 장의 제목은 결국 지구상에서와 이 우주상에서 같은 근본적인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만유인력이었죠. It was the first non-mystical explanation of motion in the heaven.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의 미신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천상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케플러의 주장이겠죠. 케플러의 이론은 만들었어요. 지구를 하나의 a province of the cosmos. 코스모스의 변방으로. 즉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으로 물러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케플러가 한 말이 Astronomy, he said, is part of physics. 이렇게 삽입이 된 거죠. 천문학은 물리학의 일부이다. 케플러 이전까지 천문학이라는 것은 천상에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physics, 지상과 천상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학문이라고 한 거예요. Kepler stood at the cusp in history. cusp는 끝, 케플러는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어떤 끝자락이냐? The last scientific astrologer was the first astrophysicist. 마지막 과학적인 점성술사는 첫 번째 천체 물리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케플러의 업적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케플러의 말년은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이제 그 당시에 30년 종교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69쪽의 마지막 문단 The lifelong quest of Johannes Kepler.
케플러가 인생을 바쳐서 추구한 목표는 여기서 퀘스트는 탐구. 일생에 걸친 탐구는 즉 무엇이었냐 하면 to understand the motion of the planet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했던 또 to seek a harmony in the heavens 천상의 조화를 찾으려고 했던 culminated 동사예요. 막을 내렸다. 즉 마무리가 되었다. 언제? 36 years after his death. 그가 죽고 나서 36년 이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In the work of Isaac Newton. 아이작 뉴턴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 자리가 남아서 넣었는데요. 케플러가 쓴 소설 속에서 이제 묘사가 된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케플러는 달에서 봤을 때 지구도 자전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구 상에서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자전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또 케플러는 이 달에도 생명체들이 살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봤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이제 케플러에 이어서 그럼 아이작 뉴턴은 어떤 발견들을 또 했는지 보겠습니다. 뉴턴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과학자들 중 한 명이죠. 미적분학도 발견을 했고요. 중력이라든지 작용 반작용 또 빛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inertia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Newton discovered the law of inertia 그리고 그 관성이라는 것은 the tendency of a moving object 움직이는 물체의 경향이에요. 뭐 하고자 하는? To continue moving 움직임을 계속하고자 하는 in a straight line 직선 방향으로요. Unless something influences it 무언가가 이것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and moves it out of its path 그리고 이것을 옮기지만 않으면 궤도 밖으로 이제 관성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물체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계속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죠. 그래서 뉴턴이 보기에 이 달이요. 뉴턴이 보기에 would fly off in a straight line 날아가야만 했어요. 직선으로. tangential to its orbit 궤도 밖으로요. 여기서 tangential 하면은 별로 관계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지구 주변을 둥글게 돌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직선으로 날아가야 관성의 법칙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둥글게 지구 주변을 돈다는 것은 그 관성 말고 다른 힘의 작용이 또 있다는 거였겠죠. Unless 뭐 하지 않으면 there were some other force 다른 힘이 있지 않으면 constantly diverting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는 the path 궤도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into a near circle 둥근 궤도 안쪽으로 즉 지구의 방향으로 pulling it 달을 잡아당기면서 in the direction of the earth 지구 방향으로요. 이런 힘이 없다면 그냥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 쪽으로 달을 당기는 힘 그것을 this force Newton called gravity라고 한 거죠. 여기서 this force는 목적어네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왔고요. 뉴턴이 주어, called가 동사, 여기 목적어는 맨 앞으로 갔고 gravity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에서 call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부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called가 첫 번째 동사고요. believed가 두 번째 동사예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It acted at a distance. 이 중력이라는 것이 원격으로 작용한다고.
지구랑 달은 직접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구는 중력으로 달을 우리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뉴턴은 그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를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추정했다고 해요. 72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뉴턴에 대해서 이제 떠올릴 때면 흔히들 나무 아래서 이렇게 사과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사실 지구상에서 어떤 물체가 바닥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뉴턴 이전의 조상들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데 Things had been falling down. had pp가 나왔으니까 그 전에도 물체들은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Since the beginning of time. 태초부터. 그리고 that the moon went around the earth. 달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는 이 사실도 had been believed. 그 전부터 이미 믿어져 오던 사실이었어요. For all of human history. 즉, 물체가 떨어지는 거랑 달이 지구 둘레를 돈다는 것을 뉴턴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뉴턴 was the first person. 뉴턴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 하지만 뉴턴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 투부정사구가 person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ever은 앞에 나온 the first라는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ever to figure out that. 대절의 사실을 알아낸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That these two phenomena was due to the same force. 이 두 가지 현상, 즉 물체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 그 두 가지의 현상이 같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것이 바로 뉴턴이었어요.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이죠. 만류 인력의 법칙을 The Law of Universal Gravitation이라고 하거든요. This is the meaning of the word universal. 이것이 바로 이 만류의 universal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As applied to Newtonian gravitation. 뉴턴의 중력 법칙에 적용된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The same law of gravity applies everywhere in the universe. 같은 중력의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나 다 성립이 된다. 그런 범우주적인 보편 법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뉴턴 역시 이 장의 제목인 The Harmony of Words, 지상과 천상에 적용되는 조화의 법칙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성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74쪽의 마지막 문단. Kepler and Newton represent. 케플러와 뉴턴은 대표한다. A critical transition in human history.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을. 그리고 그 전환이라는 것은 the discovery, 발견이었습니다. 대절이 동격의 대절이죠. 앞에 나온 discovery와요. 대절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fairly simple mathematical laws. 꽤 단순한 수학적인 법칙이 pervade입니다. pervade, 만연한다. all of nature, 자연계, 그리고 that the same rules apply on earth, 그리고 같은 법칙이 지구상에 적용이 된다. and the sky, in the skies, 천상에서와 마찬가지로요. and that there is a resonance between the way, 그리고 resonance가 있어요. 여기서 resonance는 공명이란 뜻인데 물리학에서 공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객체가 비슷한 주파수로 진동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울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 사이에?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the way
the world works. 세상이 작용하는 것 사이에. 이렇게 나열이 된 것들은 대절 3개가 나열이 됐잖아요. 공통점을 찾아보라 했어요. 그 법칙은 어떤 것들이었다? 세상 어디에나 두루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것이었죠. They unflinchingly respected the accuracy of observational data. 여기서 unflinchingly는 위축되지 않은, 부사니까 위축되지 않게 존중했다, 즉 받아들였다. 무엇을? 관측 자료의 정확성을. 관측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을 했죠. 이론을 포기하고요. 그랬기에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And their predictions of the motions of planets. 그들의 행성 운동에 대한 예측은 아주 높은 정확도로 제공했습니다. compelling, 강력한 증거를요. 그 증거라는 것은 대절. evidence랑 동격의 대절이죠. At an unexpectedly deep level. 뜻밖의 깊은 수준으로 humans can understand the cosmos. 인간이 코스모스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고한 증거였어요. Our modern global civilization. 오늘날 세계화된 우리의 문명. Our view of the world. 우리의 세계관. And our present exploration of the universe. 그리고 오늘날의 우주에 대한 탐험은 are profoundly, 전적으로 indebted 하면은 덕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에게? 빚을 진. 무엇 덕분이다? To their insight. 그들의 예지에, 그들의 예견에 힘입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경험 그리고 정신의 풍요로움이 이 2명의 학자 케플러와 뉴턴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문학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긴 장이었는데요. 저는 그 법칙들이 도출된 과정을 중심으로 발췌를 해왔는데요. 전체의 원소로 읽으시면 과학자이자 한편으로는 인간인 케플러와 뉴턴이 겪어야 했던 한 시대적인 주류와의 분투, 외로움, 또 그것들이 본인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고뇌들까지 한 인간으로서 느껴야 했던 그들의 고뇌들을 함께 좀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